그러니까 오히려 정권 교체기에 나오기보다도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 개헌을 제안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또 임기 후반기에 수수한 목적으로 개헌을 제안하더라도 대통령의 힘이 떨어진 상황에서 개헌을 밀어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상관없이 모든 대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내년 지방선거 때 우리 개헌 투표를 하자, 이렇게 합의만 되면 개헌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개헌이라는 게 워낙 항목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이견들이 많습니다. 조정하다 보면 아마도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다 합의를 못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서로 합의가 되는 항목만 국민 개헌 투표에 붙이는 것, 저는 그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의석수가 많은 야당에서 개헌에 비교적 조금 소극적인 모양새인데 의원님이나 여당 차원에서 좀 합의를 계속 하거나 논의에 좀 나와달라 이렇게 좀 설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오늘 이재명 대표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개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자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당의 여러 중진 의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바로 지금 저 기자회견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제가 우선 기자회견으로 부탁을 드렸고 제가 또 요청해서 찾아뵙겠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때면 결국 차기 대통령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대선이 열리고 새 대통령이 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내년에 개헌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탄핵이 이제 부결이 된다면 그러면 윤 대통령께서 이것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임기는 1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이제 서로 합의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4년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가 5년이다 보니까 다른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여러 가지로 선거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바로 그 다음에 열리는 총선이라든지 또는 지방선거는 여당이 압승을 합니다. 반면에 또 대통령 임기 5년차 때 열리는 그러한 두 가지 종류의 선거는 필패를 합니다. 이렇게 시기마다 달라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처럼 임기 4년에 중간에 2년 정도의 선거를 통해서 중간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그렇게 중간 선거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대통령이 재임을 위해서도 훨씬 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오늘 비대위원장이랑 원내대표가 대통령 면회를 간다는데 적절한가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의 전에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 분명히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직자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간다고 우선 이제 당과 조금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소신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또 아까 질문. 네, 그 의원님 말씀 보시면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300명 의원으로 어떤 식으로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예, 사실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성남만 하더라도 그 93만 명 정도의 그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4명을 뽑습니다. 따로따로 4명을 뽑는데요. 그걸 하나로 합치면 그게 중대선거구제가 됩니다. 4명을 뽑는 거죠. 대신에 또 서울의 10배에 해당되는 지역인데도 국회의원을 1명밖에 못 뽑는 저 지방의 경우, 그런 경우는 중대선거구를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대신에 그 중대선거구제가 가능한 쪽은 우리가 도시니까 그쪽은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중대선거구제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한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2명만 뽑아봤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치학자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시는 말씀이 2명을 뽑는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뽑히는 곳에서 2명을 뽑으면 민주당 뽑히고 국민의힘이 뽑히는 곳에서 또 1명을 더 뽑으면 국민의힘이 뽑힌다고 합니다. 다양한 정당이 뽑히기 시작하는 게 3명 이상을 뽑을 때입니다. 4명 정도가 사실은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제 그 여러 다양한 정당들이 뽑힐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대선거구제는 옛날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했다가 실패했던 그 2명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3명, 최소한 3명 내지 4명을 한꺼번에 뽑는 그러한 중대선거구제를 말합니다. 당내에서 지금 개헌특위를 꾸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합류해서 좀 개헌에 목소리 내실 계획 있으실까요? 예, 그건 이제 지도부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우선 만약에 한다면 저도 참가하겠다고 손은 들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특위위원장을 2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당에서 유일하게 특위위원장 2개 맡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가 우선은 딥페이크 특위위원장 맡고 있고요. 근데 그건 아시다시피 제가 한 달 만에 모두 다 정리해서 일이 다 끝난 상태여서 사실 이제 새로운 어떤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추가로 할 일은 없는 그런 특위입니다. 또 하나는 또 AI 특위입니다. 그리고 그건 중장기적으로 아마 22대 국회를 넘어서 23대, 24대 계속 지속되어야 될 그런 그 특위이기 때문에 인원수도 현역 의원 15명으로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아마 최대 규모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손들더라도 과연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지 그건 아마 지도부께서 판단하시겠죠. 아까 대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투표하자고 합의하면 개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의원님께서도 대선에 나갈 마음이 있다는 건지 지금 개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모든 의원들이 다 거기에 동참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는
이미 개헌 뭐죠? 대선 출마구나. 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단어가 안 떠올랐습니다. 대선 출마의 생각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런 의원들은 당연하고 그 이외에도 다른 의원들 중에서도 정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AI 시대 때 빨리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커다란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기자부터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